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틀 니키라는 2000년에 개봉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악마의 아들 니키가 인간 세상에서 겪는 일을 담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출발합니다. 지옥 중에서도 제일 끔찍하고 깊은 곳에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잔인한 에드리언, 정신나간 카시우스, 그리고 악마치곤 귀엽고 어딘가 어설픈 니키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 장성했고 지옥의 왕인 아버지는 다음 지배자를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1만 년이나 지옥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 악마는 이제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선과 악의 세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그 중책의 자리를 맡기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악마는 후계자를 정하는 날 아들들을 모아놓고 몇 세기 더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카시우스와 에드리온은 화가 났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지루하게 있을 순 없으니까요. 이들은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즉 지옥을 나가는 거죠. 지구에다 지옥 왕국을 세우겠다는 발칙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지옥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나가고 나자 악마는 섭취할 영혼이 들어올 문이 막혀버려서 곧 온몸이 산산조각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는 막내 아들 니키에게 형제들을 찾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단히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였어요. 바나나 둘의 영혼을 잡아 병에 넣어오라는 것이었죠. 니키는 그 모든 일을 일주일 안에 마무리해야 했어요. 실패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죽을 거였습니다. 니키의 정신나간 모험을 돕기 위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말하는 불독, 비피가 함께했습니다. 지구의 삶은 아주 끔찍했기 때문에 니키는 최대한 빨리 임무를 마치고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들을 찾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외형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복잡했습니다. 비피에게도 말이죠. 비피는 니키에게 지구인처럼 옷 입는 법, 또 지구 음식을 먹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운 좋게 일주일 동안 살 집도 구했습니다. 룸메도 구했죠. 무명배우 토드였습니다. 시간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니키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어디 형 닮은 사람들 없는지 보면서 돌아다니기나 해요. 하지만 이 악마는 여기저기서 인간들에게 먼지나게 두드려 맞기나 합니다. 하루는 니키가 아주 지쳐서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며 심지어 형들을 잡을 때 필요한 은병까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소매치기의 솜씨였죠. 운 좋게도 그가 자기 물건을 찾아다니고 있었을 때 한 벼룩시장에서 병을 발견합니다. 판매자는 거저 줄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발레리였어요. 그녀는 니키를 친절히 도와줍니다. 악마의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처음 겪는 요상한 감정이었죠. 아, 사랑일까요? 두 사람이 가벼운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에드리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드리언은 동생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했어요. 발레리는 겁을 먹었죠. 에드리언은 니키가 도로 위를 걸어가게 해서 트럭에 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니키는 늘 그랬듯 지옥에 떨어졌고 다시 지구로 올라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니키는 비피와 함께 TV를 보다가 연속극 배우 몸속에 들어가 있는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비피는 니키가 아주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니키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악의 힘을 꺼내어 싸움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때 토드가 거실에 왔습니다. 농구 경기를 봐도 되겠냐고 하네요. 니키 옆에 앉아 농구 중계를 틀었는데 글쎄 카시우스가 그 경기의 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니키는 형을 잡으러 경기장으로 달려갔어요. 경기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사이 니키는 코트로 달려가 형과 슈팅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니키는 악의 힘을 사용했어요. 힘과 기술이 끌어올랐죠. 그는 형의 블로킹에도 불구하고 날아올라 형의 골대에 덩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카시우스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니키는 카시우스에게 이 병에 든 슈퍼 악마 주스를 마셨더니 강해졌다고 거짓말을 했죠. 카시우스는 은병을 집어들었고 입을 야스! 한 놈 잡았네요. 닉의 재능에 놀란 존과 피터는 그의 팬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니키는 그들을 자기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토드와 비피를 소개시켜주고 꽤 괜찮은 친구가 됐죠. 자기 이야기도 다 해줍니다. 악마 추종자가 된 이들은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존과 피터는 니키의 이야기를 듣고 발레리를 찾아가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조언해요. 닉은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지를 기억해내서 발코니로 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발레리는 이 불청객을 따뜻한 인사 대신 후추 스프레이로 맞았습니다. 악마의 아들은 그 높이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이게 웬걸? 니키는 붕 떠올라서 다시 그녀의 집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 정체와 왜 지구에 왔는지를 다 이야기하죠. 발레리는 그의 말을 전부 믿어줍니다. 여기 악마의 막내 아들은 어딘지 로맨틱한 면이 있군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도시의 밤을 날아다니며 내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니키의 사악한 형 에드리언은 경찰청장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 중입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니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잔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며 이 살인범을 제보하거나 잡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지불할 것이라 발표하죠. 이제 니키가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니키는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수천 마리 거미로 변해서 도망쳐서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니키는 자신이 에드리언의 덫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니키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얻기 위해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좀 무섭네요. 지옥으로 가보니 상황은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의 절반이 사라졌죠. 왕을 지키던 악마도 니키의 임무 완수가 시간 안에 되지 않을까봐 아주 걱정했습니다. 니키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친구들과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피터가 니키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기로 했죠. 그들은 경찰청장을 찾아가 니키의 위치를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지하철역에 있다고 말이죠. 경찰 특공팀이 에드리언의 지휘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들이 찾은 건 니키가 아니라 토드와 비피였어요. 에드리언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경찰청장의 몸에서 빠져나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발레리가 나타나 술에 취한 불황자처럼 술병을 흔들며 나타났어요. 마치 존과 피터에게 달려들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 병을 받아서 에드리언에게 건네요. 역시나 은병이죠. 병이 있고 에드리언도 있고, 이제 에드리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병에 입을 대기만 하면 끝인데, 에드리언이 보니 존과 피터 뭔가 이상합니다. 피터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존은 멀쩡해 보여요. 존의 몸속에 니키가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를 챈 에드리언은 병의 뚜껑을 열지 않아요. 카시우스를 풀어주지 말자고 하며 지옥에는 한 명의 후계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니키와 에드리언은 병을 들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때 발레리가 뛰어들어 니키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리언이 그녀를 인질로 잡아 니키를 협박했어요. 니키에게 은병에 들어가라고 말하죠. 니키가 발레리를 살리기 위해 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말하는 개 비피가 에드리언에게 화살을 쐈어요. 화가 난 에드리언은 발레리를 붙잡고 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니키도 철로로 뛰어들어서는 발레리를 플랫폼으로 던지고 형과 함께 기차에 치였어요. 잠시 뒤 지옥에 떨어진 에드리언은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입만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라졌죠. 에드리언은 아버지를 치워버리고 스스로 지옥의 지배자가 됩니다. 에드리언은 모든 악령들을 불러 모아 첫 명령을 내립니다. 15분 줄 테니 당장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지옥으로 돌아오라고 하죠. 그런데 니키는 어디 갔을까요? 니키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발레리를 위해 한 희생이 천국에서는 선하게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거기서 니키는 엄마 홀리를 만났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천사였죠. 니키는 형과 싸워 이길 유일한 방법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빛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니키에게 빛나는 구슬을 주며 악에 용감히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요. 지구는 이미 악령들로 가득했습니다. 니키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었죠. 니키는 빛의 힘을 이용해 무지개를 내뿜어 악마 군단에게 선물을 줍니다. 빛나는 예쁜 나비와 예쁜 토끼였죠. 그들은 니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니키는 이제 혼자 에드리언에게 맞서야 됩니다. 니키와 에드리언은 마구 싸우다 어느새 잊힌 카시우스가 들어있던 병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싸웁니다. 잠시 뒤 병에서 기어나오는 니키의 모습, 발레리는 병에서 나온 니키와 키스를 합니다. 발레리는 그를 밀쳐냈어요. 알고 보니 에드리언이 니키의 모습으로 둔갑한 것이었죠. 에드리언은 박쥐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발레리가 병을 들고 보니 나비가 몇 마리 나풀나풀 나오네요. 니키도 이내 나왔습니다. 니키는 어머니가 준 빛나는 구슬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헤비메탈 가수로 유명한 오지 오스본이 그 구슬에서 펑 하고 나왔습니다. 에드리언을 붙잡아 머리부터 뜯어먹더니 병 속에 다시 뱉어 넣었습니다. 드디어 형 둘을 병에 가두는 데 성공한 니키였어요. 발레리는 이제 니키가 시간 안의 지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구할 수 있도록 그를 죽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니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지옥의 왕은 막내 아들 덕분에 다시 힘을 완벽히 충전할 수 있었고 다시 지옥을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니키가 지구에서 발레리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니키와 발레리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쁜 아들 자카리아를 낳고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니키의 친구 존과 피터는 비행기 사고로 죽었지만 그들은 지옥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니키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영화는 끝나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웃기고 흥미롭고 발상이 재밌잖아요. 지옥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가정 파탄으로 지옥도 붕괴될 수 있다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